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이곳 부산 김해에 나와 있습니다. 볼보 EX30 론칭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2차 볼보 EX30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가격보다 많게는 330만원 가까이 가격을 내린 아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내 출시를 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미드십에 장착을 해서 상당히 어떤 그 주행 안정감을 확보해주는 측면도 있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51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봄, 가을에 상온에서 아주 쾌적한 주행 환경에서는 뭐 한 번 주행으로 400km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요즘 특히 기온이 떨어질 때는 전기차가 취약한데요. 저온에서도 주행 가는 거리 300km를 넘기니까요,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전기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 출력이 272마력, 200kW죠.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을 해서 경쟁력 있는 성능,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아주 심플한 인테리어를 통해서 북유럽 특유의 어떤 그 인테리어까지 맛볼 수 있는 컴팩트 SUV 전기자동차입니다. 이 차 타고 오늘 시승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재원 이렇습니다. 자, 아주 심플한 인테리어입니다. 손대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센터 페이시아에 12.3인치 모니터 뿐이죠. 시동 버튼도 없습니다. 키를 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기어를 뒤에 넣으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6회전 정도 하죠. 뭐 컴팩트한 사이즈니까 락트락 조향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 없이 이 차에 딱 좋은 정도의 락트락 조향비다 싶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로 작은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카메라입니다. 운전자를 모니터링해서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주는 그런 카메라죠. 아리야, 여기 어디지? 여기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일동입니다. 아리야, 추워.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릴게요. 아리야, 차창 열어줘. 안전상의 이유로 아직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아직 지원하지 않는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티맵 모빌리티와 공동 개발한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아리야, 열선 틀어줘. 여러 기능의 열선이 있어요. 어떤 열선을 제어할지 운전석 열선. 명령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리야, 운전석 시트 열선. 차량의 시트 열선을 음성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시트 열선 켜줘라고 말씀해보세요. 아리야, 시트 열선 켜줘. 자동차 시트 열선을 자, 운전자가 바보가 되면 차도 같이 바보가 됩니다. 명령을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직 AI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아닌가 봅니다. 시트 조정은 왼쪽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기울기 조정, 요추 조정, 기본 조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팔걸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 아래 부분을 푸시해서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고요. 확장하면 두 개의 컵을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전개되죠. 다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위로 차창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여기 리어 버튼을 눌러주면 뒷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열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위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살펴보시죠. 홈화면 이런 기능들 들어와 있고요. 블루투스 미디어, 플로, 애플 카플레이, 티맵 오토, 비비드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유튜브도 볼 수가 있네요. 윌라, 줌, 인터넷 회의, 화상 회의 할 수 있고요. 헤이볼보 이 부분은 온라인 마켓이죠. 여러 가지 관련 제품들 구매할 수 있는 이제 볼륨 조절, 시트 열선, 운전석, 조석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공조장치 PM2.5 실내 공기질 좋고요. 에어컨 성해 제거, 후방 성해 제거, 공기 재순환, 공조장치 꺼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관련해서는 외부 조명, 미러도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왼쪽, 오른쪽.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이죠. 테슬라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많이 참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분위기 조절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열고 글로우 박스는 이 가운데에서 열립니다. 조수석 앞에 글로우 박스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글로우 박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 버튼을 눌러서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 브레이크 효과를 같이 낼 수가 있는 거고요. 타이어 압력, 트립 정보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행, 파일럿 어시스트, 전방 차량 시간 간격, 다이나믹 드라이브, 원페달 드라이브, 스티어링의 느낌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속도 제한 장치, 이렇게 스티어링의 느낌,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사운드, 하만 카돈 오디오 앞창 아래쪽으로 3개의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운드바 형태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 차에는 모두 9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충전 10에서 80% 충전하는데 약 2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버헤드 콘솔 SOS 버튼이 있는데 버튼 한 번 누르면 작동을 합니다. 2초 동안 길게 누르면 작동을 하는 거죠. 보통 독일차나 이런 데는 커버를 열고 SOS 버튼 누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버튼 한 번 누르면 SOS 버튼이 바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붕 보시면 아주 넓은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앉았는데요, 아무래도 뒷좌석 좀 좁기는 하네요. 무릎 앞으로 주먹 들어가기는 좀 힘들고요. 손바닥 2개 겹쳐서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또 무릎 앉은 자세는 좀 무릎을 세워서 앉는 그런 자세가 되네요. 아주 주먹 세워서 여유 있게 드나들 정도의 머리 공간 남아 있고요. 자, 차창은 원 버튼으로 내려갑니다. 완전히 수납이 되고요. 원 버튼으로 닫히고요. C타입 USB 포트가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튼 아래로 또 수납 공간이 오픈되어 있네요. 바닥에 손가락 한마디의 절반 정도 살짝 솟아 있어서 센터 터널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다 싶고요. 가운데 자리 앉아보면 머리 위로 이런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아쉬울 때는 뒷좌석 가운데 자리까지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내등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따로 내릴 수는 없고요. 뒷좌석 접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뒷좌석을 접어서 또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시트는 6대4로 구분돼서 접힙니다. 아리야, 볼보 시승하러 가자. 환영해요. 대구와 함께 출발해봐요. 그리길 서생점까지 스냅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31번 국도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네, 티맵 내비와 연동해서 세팅을 해 놓으니까 음성 명령을 아주 편하게 스타트할 수 있네요. 창밖을 보는데 사이드 미러가 아주 깔끔합니다. 무태안경처럼 프레임리스 미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 보는데 반응이 제법 예민한데요. 특히나 더 가속의 질감이 좋은 게 후륜 구동이어서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서 쭉 밀고 가는 주행의 질감이 앞에서 끌고 가는 전륜 구동의 느낌과는 아무래도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코너에서는 조향 특성도 좀 달라질 테고요. 민첩해요. 차의 반응이 조향 딱딱. 컴팩트 SUV답게 상당히 재빠른 몸놀림입니다. 66kWh NCM 배터리 적용하고 있죠. 최고 출력 200kW입니다. 그러니까 272마력이 되죠. 세그먼트에 비해서 힘 제법 센
그런 출력을 갖고 있고요. 싱글 모터입니다. 후륜에 모터를 장착한 후륜 구동, 싱글 모터로 구동을 하고 5초대의 제로백을 이 소형 SUV 차급에서 구현을 하고 있다. 공차 중량이 1810kg입니다. 무거운가요? 무겁지 않은 게 이게 전기차거든요. 몸무게 관리를 아주 잘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힘은 세고 몸무게는 가볍다.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힘을 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이 있네요. 작동을 하면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가 확 세지죠. 그래서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마치 브레이크를 잡은 것 같은 강한 제동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너무 강하게 걸리다 보면 좀 멀미감이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해제하면 됩니다. 운전하면서 너무 이것저것 만지나 본데요. 운전에 집중하랍니다. 제가 너무 산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이 앞에 있는 이 카메라,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카메라가 체크를 하는 거죠. 무척 산만한 운전자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가속하는데 마치 비행기 이륙 직전의 비행기처럼 아주 가속감이 대단한데요. 전기자동차의 특징이죠. 모터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만큼 맘먹고 달려가면 순간적인 가속감이 어마어마하다 라는 얘기고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고요. 그래서 앞이 그냥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걸리는 게 없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켰고요. 차선 변경은 지원하지 않네요. 자, 스티어링휠에서 손을 잠깐 떼봅니다. 차선 살짝 왼쪽으로 휘어 있죠. 자, 시속 100km로 움직이는데 차분합니다. 아주 잔잔하게 차창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리긴 하지만 노면 잡소리도 거의 올라오지 않고요. 어쨌든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것. 엔진 소리가 빠져서 그렇죠. 엔진 소리가 빠졌고 어쨌거나 실외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소음에 대한 MVH 대책이 기본 이상은 되어 있다 싶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미드십, 그러니까 네 바퀴 사이에, 앞뒤 차축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서 밑에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엔진이 앞에 있어서 앞이 상당히 무거운 엔진 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서 주행 안정감도 좋아지게 되고요. 간간히 이렇게 쭉쭉 가속을 해보는데 가속할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닌자의 발걸음이랄까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이색적이죠. 전기차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이질적인 텐데요. 엔진 차를 어떻게 탔었나 모르겠어요. 전기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 야, 그 덜덜거리는 엔진차, 특히 디젤차 그동안 어떻게 타고 다녔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전기차를 타보면 그 느낌이 색다르죠. 그래서 상당히 전기차에 대한 만족감이 높습니다. 뭐 멀미 난다는데, 충전 오래 걸린다는데, 충전소도 없다는데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되게 안 타보신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전기차를 타보거나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월등히 높습니다. 전기차 타는 소비자들에게 다시 엔진차를 탈래? 물어보면 열의 9은 그럴 생각 없다 라는 대답을 들으실 텐데요. 뭐 주위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30 놀란 게, 야, 어떻게 이 가격을 내놓을 수가 있지? 독일 기준 42,000유로 정도의 판매를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거의 6,500만원, 7,00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데요. 국내 시판 가격이 코어가 4,755만원 서부터입니다. 아래 트림이고요. 울트라 트림은 5,183만원이네요. 1,500만원, 2,000만원 이상 싼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EX30의 경쟁력, 볼보의 경쟁력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런 놀라운 가격을 만들어내는 볼보 코리아의 경쟁력도 대단하다. 결국은 전투력이거든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 본사와 이 가격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
따라서 이런 그 가격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쉽지 않았겠죠. 설득하고 싸우고 또 제안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가격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느끼는 것, 볼보 코리아의 전투력도 대단하다. 볼보 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이은모 사장의 전투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메이드 인 차이나죠. 이 차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고요. 중국산 제품들이 요즘 많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입장이죠. 볼보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더 낮춰서 더 많이 팔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좋은 차,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소비자로서야 더욱 반가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서부터 이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더 많이 팔아야 되는 부담이 있겠죠. 가격으로 미뤄보는 시장 상황, 이렇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잠깐 흔들리는 구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대체로 안정된 자세를 유지를 합니다. 소형 SUV죠. SUV지만 뭐 세단에 못지않은 그런 안정감이라고 봐도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외기온도 3도네요. 서울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던데 그나마 부산이어서 이 정도 날씨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볼보 코리아 전기차 시승한다고 남쪽으로 따뜻한 곳으로 내려왔는데 필 시승하는 날 이렇게 강추위가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은 게 어차피 뭐 추울 때 타보는 전기차의 어떤 의미도 있으니까요. 추울 때는 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볼보의 고향 스웨덴 아닙니까? 추운 데서 온, 근데 중국이잖아. 말하다 보니 또 중국이네. 어쨌건 볼보의 고향은 스웨덴인 거 맞죠? 그 볼보가 개발한 전기차, 또 추운 데서 타보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51km고요. 저온에서는 301km입니다. 오늘 정도면 저온 상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일반적인 상온에서라고 한다면 400km 정도는 주행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워낙에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특히 날씨, 기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즘 같은 겨울철 기온이 떨어질 때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라는 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가 아닐까 싶고요. 좀 아쉬운 건 아마도 충전할 때일 것입니다. 메이커에서 밝히는 충전 시간들이 되게 최적화된 환경에서의 충전 시간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에서 80%까지 뭐 30분이면 된다, 1시간이면 된다 하는 게 최적의 조건에서, 그것도 100%까지가 아니라 80%까지 충전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짧습니다. 80%가 넘어서면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 나머지 20%, 나머지 10%, 나머지 5%를 충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충전할 때에는 야외에 있는 고속 충전기에서 50kW, 100kW, 뭐 200kW 정도의 고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게 될 텐데 200kW에 물려도 200kW 속도가 제대로 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km에 물려도 한 5, 60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충전할 때는 충전 시간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차는 최대 153kW의 충전 속도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10에서 80% 충전하는데 28분,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최적의 환경에서 그렇게 걸린다라는 얘기고요. 오늘처럼 추운 날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소리가 제법 심해요. 잠깐 손을 뗐더니 스티어링을 해서 손 떼지 마라, 잠깐 이 내비게이션 보고 있으면 운전에 집중해라, 잔소리가 제법
조심하고요. 운전에 집중하십시오. 주의력 유지. 자, 이런 상황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운전 주행 상황 체크하려고 시선을 틀면 카메라가 잔소리를 합니다. 운전에 집중하시라고. 정면을 보면 운전에 집중하면 이 주행 정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서로의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주행 정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면 아주 간단한 계기판 역할을 하는 모니터 정도 놓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게 되네요. 야, 차체 흔들림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네요. 속도를 좀 빠르게 뽑아봤는데 노변도 그렇게 썩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요. 불안하지 않게 아주 안정된 느낌으로 고속 주행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전기차의 탁월한 주행 안정감인 거죠. 모니터의 발열 관리도 잘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 만져보는데 전혀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열기가 없습니다. 볼보의 첨단 안전 기술이 여기 모두 들어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급에 따른 옵션의 차이는 있지만, 편의 장비의 차이는 있지만 안전 장비는 차이 없게 가져간다라는 게 볼보의 철학이죠. 안전에 관한 한 양보가 없다. 볼보를 타는 한 최소한 사망 사고는 없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또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차에도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들, 안전 기술들 충분히 들어와 있어서 컴팩트 세그먼트에서는 가장 풍부한 안전 장비들을 갖춘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5.3초입니다. 컴팩트급에서 5초대의 제로백 타임 보인다는 것 대단한 성능이죠. 최고 수준의 성능, 가격, 안전, 품질을 갖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만지고 조작하고 운전에 많이 개입하기를 즐기는 운전자에게는 많이 허전한 차일 수도 있겠습니다. 패들도 없고 변속 레버도 따로 조작할 게 없죠. 뒤에 놓은 뒤에는 따로 조작할 게 없습니다. 좀 적극적인 운전을 즐기는 소비자에게는 많이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기차 시장이 점점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테고요.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 BYD, 지난달에 국내 론칭을 시작하면서 본격 판매를 시작했고, 이제 볼보도 EX30이 이제 주력 전기차가 되겠죠. 투입이 됐고, 좀 더 많은 브랜드의 많은 차들이 이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텐데요. EX30도 그 중에 한 유력 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테슬라 전통의 전기차 강호에 이제 중국에서 BYD가 왔고, 그러고 보니까 이 차도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온 차이긴 합니다. 중국 차 하면 좀 낮춰보는,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의 경쟁력 결코 우습게 볼 건 아니라고 보고요. 상당히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까지 갖춘 차들이 많이 있다. 굳이 뭐 경계심을 갖기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선택 중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중국차의 침공은 무슨 침공입니까? 그럼 우리는 진작에 중국 한 서너 번은 더 가서 침공을 했겠네요. 미국 시장 보면 그럼 한국 차들이 미국 시장 침공한 겁니까? 글로벌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한다. 우리 차들이 중국 시장 가서, 유럽 시장 가서, 미국 시장 가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미국 차, 중국 차, 유럽 차, 또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런 수입산 차들 자연스럽게 평가해서 내게 맞는 차를 고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를 차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kWh당 4.8kg로 인증을 받았고요. 오전에 여기까지 달려온 연비는 34.2kWh/100km. 또 역산해야 되면 뭐 3km 채 안 되는 정도, kWh당 3km가 채 안 되는 정도의 연비를 보였어요. 그래프 보시다시피 뭐 들쭉날쭉합니다. 갈 때는 최대한 경제운전 하면서 실주행 연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설정하고요. 오케이, 출발합니다. 갑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저기지. 자, 연비 끊습니다. 연비 18.2kW/100km. 추운 겨울 날씨였고요. 그리고 차 안에 또 기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2명이 탄 차로 움직였는데도 이 정도 연비를 보였다.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워낙에 주행 상황, 주행 패턴, 도로 상황, 운전 패턴, 연비 운전은 변수가 많으니까요. 오정훈 기자가 운전했더니 그 정도 연비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정면을 봐야 되는데 봐야 할, 체크해야 될 정보들이 센터페이시아 모니터에만 뜨는 거죠. 시선을 빗겨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체크하고 있는 정면 카메라에서 경고를 내는 거죠. 운전에 집중하라고. 서로 언밸런스 합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조그만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주행 정보를 정면에 띄워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고 옆에 보는데 경고를 안 할 수도 없을 테고요. 이렇게 미스매치 되는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패들 시프트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아무래도 패들 시프트가 유리하겠죠. 버튼을 눌러서 원페달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번번이 시선을 돌려서 버튼을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순간순간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작하면서 마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 같은 주행의 느낌 살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전기차에서는 이 패들의 쓰임새가 상당히 높은 만큼, 활용도가 많은 만큼 패들 시프트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미니멀라이즈한 전기차로서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아마 이 세그먼트의 최강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 성능, 안전 면에서 세그먼트 탑 클래스입니다. 볼보의 전동화 전략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 단순함,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나오는 또 다른 전기차들도 이런 방향을 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 나쁠 거 없고 반가운 일이죠. 대신에 좋은 차를 고르는 선고안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어떤 차가 좋은 차냐? 결국은 나의 필요에 맞고 나의 주머니 사정에 맞고 나에게 좋은 차가 좋은 차입니다. 잘 고민해서 이거다 싶은 차를 고르는 게 좋을 테고요. 또 일단 고른 뒤에는 뒤돌아보기 없기. 내가 고른 차가 최고의 차다, 나의 선택이 최고다, 뭐 이런 또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 하면서 타야 되겠죠. EX30도 좋은 차가 되기에 좋은 아주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볼보 EX30 부산에서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